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융시장이 패닉되고 있다, 뭐 이런 주제로, 그리고 딥시크,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좀 IT의 근원적인 이야기, 폰 노이만부터 현대까지 뭐 그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금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되고 환율이 1,470원대에 이르고 있다. 자, 그런데 KRX 반도체 시총이 500조가 무너지고 있다. 사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 주식이 왜 이렇게 폭락하느냐, 특히 반도체주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폭락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설 연휴 기간에 중국에서 딥시크라 해가지고 젊은 친구가 대화형 AI 이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주식이 들썩거렸죠. 사실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것은 AI 분야에 제가 볼 때는 과거로부터 연구되어 왔던 대화형, 즉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연어 처리와 그리고 인공지능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에서 학습을 해야 되죠. 학습을 이루고 나면 뭐 추론 함수를 통해 가지고 특정 문제에 대해서 뭐 추론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형태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면 AI가 챗GPT도 그렇고 딥시크도 그렇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준다. 답을 찾아준다는 것은 그 딥시크라든지 챗GPT가 수많은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LLM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제 딥시크나 챗GPT가 그에 적절한 문장을 제너레이터 생성해 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작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뭐 AI 반도체 이렇게 하는데, 사실 AI 반도체라는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든 뭐 금융이든 아니면 의학이든 생물학이든 이제 모든 것은 AI로 통합된다. 그런 의미에서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지. AI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 AI 산업이 뜨기 때문에 반도체도 기존의 어떤 처리 방식으로는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학습할 수 있는가는 반도체의 처리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히 우리 회원분들은 다들 워낙 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IT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폰 노이만부터 해가지고 좀 내용을 보면 이 폰 노이만 이 할배가 있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시험에 뭐 전국 1등을 했다. 그러면 나도 뭐 저러한 두뇌를 갖고 한 며칠만 살아봤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세계적인 석학 천재죠. 근데 천재 중에 천재가 누군가 하면 폰 노이만이 되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자, 수많은 천재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는 천재가 누군가 하면 폰 노이만이다. 이 폰 노이만 이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 폰 노이만의 세 가지 위대한 업적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컴퓨터를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컴퓨터를 설계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다. 물론 앨런 튜링과 같이 컴퓨터를 설계한 것도 있지만 앨런 튜링은 AI의 선구자, AI의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컴퓨터를 설계한 사람은 폰 노이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 노이만의 두 번째 업적은 뭔가 하면, 자, 게임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게임 이론. 자, 게임 이론인 것은 이게 군사 분야에도 사용되지만 경제 분야에도 많이 사용되죠. 죄수의 딜레마 뭐 대표적인 그런 건데, 하여튼 게임 이론의 창시자가 또 폰 노이만이다. 그 사람은 뭐 전공을 한 개라고 말할 수 없죠. 뭐 수학, 경제학, 물리학 모든 분야에서 천재 중에 천재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가 하면,
이 폰 노이만 이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류의 어떤 문명이나 역사에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 세 번째 연구는 해서는 안 됐는데 이걸 했다 이거죠. 흔히 말하는 핵폭탄, 원자탄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일본의 히로시마 있죠. 자,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히로시마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핵폭탄이 여기서 터질 때 자, 지상 몇 메다에서 요 핵폭탄이 터지면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가 요거를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상에서 꼭 가장 적절한 높이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핵폭탄이 딱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살상자 혹은 하여튼 많은 살상자를 일으키게 했는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폰 노이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참 후회를 했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 사람이 남겼는데 저도 한때 여기 보면 뭐 게임 이론 프린스턴에 정착. 자, 프린스턴 여기 고등연구소에서 수학 교수로서 한 평생 연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옛날에 읽은 책으로 이 사람이 뭐 6층이가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4층이 있었는가 그렇죠. 근데 저도 한때 수학적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보면 업적이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근데 집합론의 공리화, 뭐 저도 한때 공리 뭐 이쪽에 공부를 좀 했는데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자, 시어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시어럼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집합론의 공리화를 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자, 지금 금융권의 패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AI 반도체, 사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 그냥 반도체죠. 반도체인데 자, AI가 앞으로 뭐 5년 동안 단기간에 활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거의 이 상당 기간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죠. 뭐 영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의 마지막이 최종적인 산업이 AI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폰 노이만이 추구했던 컴퓨터에서의 구동 방식이었는데 자, 그렇게 처리하면 즉 CPU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데 자, 이 반해 가지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최근에 알고 있는 뭐 주식의 HBM이라 합니까? 자, HBM. 자, 이게 광대역 메모리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CPU가 기존의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방식대로 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거죠. 그래서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법대로 메모리로 처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광대역 메모리를 한다. 자, 광대역 메모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도 그런 거 있던데 만일에 그림을 그리는데 자, 한쪽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쪽은 뭔가 하면 동시에 이것을 즉 눈, 코, 입을 동시에 그린다. 자, 이것이 HBM이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기존의 메모리 방식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만약 A4 용지가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 이거죠. 자, 기존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처리 방식이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풀고 3번, 4번 해가지고 10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자, HBM은 뭔가 하면 자, 1번부터 10번까지 동시에 문제를 다 푼다 이거죠. 자, 1번 풀고 2번 푸는 게 아니고 1번부터 10번 해가지고 동시에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 우리나라 대기업인 자, 삼성이 실수했는 게 자, 2019년 이때입니까? 이때에 자, 메모리 쪽에는 글로벌에서 거의 1위 선두주자인데 파운드리 쪽으로 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쪽이 이 대만입니까? TSMC, 자, 그쪽이 1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1등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기존에 HBM 쪽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AI가 이만큼 커질 줄 몰랐죠. 사실 몰랐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AI 미래가 어떠한 산업군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세계 스캅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미래의 AI 산업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거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챗GPT와 딥시크인데 그것은 AI의 최종 결과물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렇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 흔히 말하는 구글, 아마존, MS,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기타 등등 회사들이 1년에 수백 조의 연구를 쏟아붓는 이유가 최종 결과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회사가 그런 AI의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도 그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연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그런 연구지를 빨아들이고 있죠. 하여튼 오늘 금융시장이 패닉되고 있는데, 자, 반도체 지수가 상당 부분 지금 빠지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는 그렇게 고성능의 즉 HBM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어떤 제품의 한 가지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어마무지하게 더 팽창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도 이 시각 주요 추천 뉴스에 보면 AI는 월가의 새로운 골드러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I 제품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챗GPT와 딥시크 그리고 뭐 왓슨 정도, 그 정도인데, 앞으로는 금융뿐만 아니라 건축, 의학, 약학, 생화학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나올 수 있는 제품군이 엄청나게 많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수요는 날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기술도 더 발전을 하겠죠. 자, 그것의 앞에 선두 마차, 그래서 수레바퀴, 마차의 두 바퀴라고 하면 이제 AI 기술, 즉 학습과 추론 능력의 한쪽 바퀴가 이렇게 담당할 거고, 반대쪽이 반도체 기술이 처리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시적인 단기 조정 가능성이 그칠 가능성은 저는 좀 크지 않나.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 한국에 좀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진다. 근데 제가 저는 반도체 전공 아닙니다만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보니까 대만의 TSMC 쪽이 HBM 쪽으로 기술력이 상당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HBM 쪽은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25년도 원래 상반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더불어 뭐 자영업자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탄핵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정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좀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금융시장 패닉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AI가 시작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부흥을 할 거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